이 두 직선의 또 깨졌네. 자, 장명민 선생은 1번 적어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길버드 아카데미 수학과 장명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문제는 중2 수학 상의 1차 함수의 그래프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간단히 살펴보면요. 주인공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3ax 플러스 1입니다. 이 주인공 그래프가 두 가지 조건을 갖추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한 그래프와 서로 평행하다, 한 직선과 서로 평행하다라는 조건을 줬고, 두 번째 조건은 그 주인공 그래프가 어떤 또 다른 그래프와 x축에서 만난다. 이때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상수 a, b의 합을 구하라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실제로 저희 기출문제로 최근 기말고사에 출제가 됐었고, 출제율도 상당히 높은, 거의 99.9%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고, 학생들한테 교과서 기본만 충실하면 무조건 점수를 따라라고 선생님들이 내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 문제를 점수 설정을 중학교 2학년 70점대 이상 학생을 기준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 체크 포인트부터 두 가지 잡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차 함수 그래프, 두 직선이 평행할 조건, 두 직선이 평행할 조건으로 먼저 잡아보겠습니다. 자, 두 직선이 평행하다고 했을 때 먼저 두 직선을 먼저 좀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한 직선이 y는 mx 플러스 n이고, 또 다른 직선이 m'x 플러스 n'이라고 할 때, 장원홍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두 직선이 평행할 때 이 두 직선에서 저희가 뽑아낼 수 있는 조건은 뭐죠? m하고 n'이라고. 그렇죠. 이 두 직선의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뽑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n은 n'이 아니다. 자, 두 직선이 일치한다. 여기까지 좀 더 나가볼게요. 문제에서는 평행 조건만 따졌지만 여기서 몇 가지 더 나가줘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직선이 일치할 때는 어떤 조건이 됩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두 직선은 일치하겠죠. 만약에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교차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기울기가 다르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구두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그래프가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을 때, 특히나 x축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두 직선의 y절편이 같다, 혹은 그 두 직선의 방정식의 해가 같다. 이 조건 두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이 체크 포인트 기준으로 3분을 잡고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주인공 그래프가 나오겠죠. y는 마이너스 3ax 플러스 1이네요. 근데 이 직선이 평행하다 그랬습니다. y는 6x 플러스 3과, 그러면 아까 장원홍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 두 직선의 또 깨졌네. 두 직선의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네, 마이너스 3a는 6,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 넣어서 이 직선 완성해 보면 y는 6x 플러스 1이라는 거를 첫 번째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네, 요 직선 만들어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6x 플러스 1. 자, 여기서 두 번째 조건이 이 직선과 만난다 그랬죠. x축 위에서 b-2x 플러스 2. 네, 김수현 선생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두 직선이 x축 위에서 만난다고 했을 때 어떻게 그 다음 스텝을 가야 할까요? x축 위에서 만나면 y가 0입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이 그래프가 러프하게 그려보면 네, y절편이 1이고 x절편이 마이너스 6분의 1이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지났는데 요 점에서 지나는 거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y좌표가 0. 제 판서가 다시 날아가네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y값이 0이고 x값이 마이너스 6분의 1인 6분의 1, 0을 지난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 마이너스 6분의 1, 0을 대입하면 b값이 나오겠죠. y는 0이고 마이너스 6분의 1 b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되겠죠. 네, 갑자기. 네,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6 곱하면 b 마이너스 2는 네, 12가 돼서 b는 b는 14가 됩니다. 따라서 저희 문제에서 구했던 이 두 상수의 합은 1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문제는 풀었고요. 70점대 학생들 대상으로 설명한다고 했는데 제가 중간에 설명을 하다가 계산 과정에서 흐름을 놓쳐가지고 이 두 직선이 x축 위에서 만난다고 했기 때문에 해당 x좌표를 이 그래프에 바로 넣으면 b값을 구할 수 있는 여기까지 문제 풀이는 마쳤고 출제 1하고 난이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5를 주고 싶은데 출제율은 무조건 나오는 문제다. 평행할 조건 두 직선이. 그런데 이제 숫자가 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거의 이 정도 수준 항상 나온다. 그런데 난이도는 저는 좀 헤맸지만 70점대 학생, 80점대 학생들은 무조건 맞아야 되는 문제니까 보통 정도로 주겠습니다. 보통 정도로 주겠습니다. 자, 정명민 선생님 2번 적어보세요. 편집점을 잡기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길벗 아카데미 수학과 장명민입니다. 오늘 제가 함께할 문제는 중3 수학 2차 함수의 그래프 문제입니다. 먼저 문제를 보겠습니다.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ax제곱 마이너스 4ax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의 그래프를 평행 이동하는데 x축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다. 그랬을 때 이 평행 이동된 그래프가 두 점을 지날 때 A, B의 곱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중학교 3학년 역시 70점대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체크 포인트는 2차 함수 그래프의 평행 이동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래프의 평행 이동. 그래서 저희가 2차 함수 그래프의 표준형이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일 때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이 그래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가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좀 신세를 지겠습니다. 저희 장원홍 선생님 계신가요? 네, 이 2차 함수 그래프의 표준형이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이 그래프는 어떻게 다시 써줄 수가 있을까요? 플러스 q 감사합니다. 그래서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했을 때 이 이차함수 그래프의 표준형이 이렇게 변화한다라는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되겠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먼저 주어진 그래프가 일반형인데 저것을 표준형으로 변환시키는 작업이 가장 선행되어야 되죠.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바로 파악이 되는데 먼저 2차 그래프를 적어볼게요. y는 마이너스 ax 제곱 마이너스 4ax 마이너스 4a 플러스 1입니다. 자, 여기에도 집중해 볼게요. 자, 여기 집중해 보면 어차피 표준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a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마이너스 a가 공통으로 들어있고 어디서 본 모양으로 변화가 됩니다.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자체가 x 플러스 2의 제곱 형태로 변화되는 것을 빠르게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형태로 묶은 다음에 플러스 4 마이너스 4 붙이고 뒤에 마이너스 4a 플러스 1 순서대로 가도 그대로 나오긴 합니다. 여기서 4a가 서로 상쇄가 되면서 조금이라도 계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표준형 그래프를 저희가 체크포인트에서 잡은 대로 평행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x축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네요. 자, 이렇게 4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시켜 보면 아까 저희가 체크포인트에서 잡은 대로 마이너스 a에 x 마이너스 4 플러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될 것이고 여기는 1 마이너스 2가 돼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 형태의 그래프가 평행이동 완료를 했는데 이게 두 점을 지나니까 이 두 점을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3분의 5, b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점 좌표를 대입하면 a 값이 바로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a에 3 대입하니까 1로 떨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a는 플러스 3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a는 3을 여기다 대입을 바로 하면 그래프 자체가 y는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로 확정이 될 것이고 이 점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저희가 b 값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연산을 하면 b는 마이너스 3분의 4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와 b 값 구했고 저희가 문제에서 물은 것은 a, b의 곱이므로 마이너스 4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문제 풀이는 마쳤고요. 네, 이 문제는 앞서 봤던 문제처럼 2차 함수 그래프의 기본적인 평행이동에 대한 규칙을 알고 있느냐, 개념을 알고 있느냐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역시 빈도가 매우 높다. 선생님들이 꼭 모두 다 맞아라 하고 내주는 문제니까 출제율이 매우 높고요. 난이도는 역시 기본 개념에만 충실하다면 평이한 문제 수준, 그래서 난이도 보통으로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민 선생 앞에 학년 표시하고 점수를 표시해서 설정 점수를 표시하는데 설정 점수를 왜 표시할까요? 우리가 강사평가할 때. 우리가 강사평가하면서 중등부 점수 때 설정 점수를 표기하고 그 다음에 고등부 설정 등급을 표시하는 이유는 자, 지금 우리가 많은 인원이 많잖아요. 많은 인원들을 한꺼번에 강사평가에 포함을 시킬 건데 대신 3분 이내에 설명을 내려자는 거예요. 이 문제를 3분 이내에 설명할 수 있는 점수대가 2점수대야. 이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등급대가 2등급대야.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점수나 등급을 표기하는 거예요. 3분 안에 내가 설명을 내려와야 되니까. 왜? 저걸 만약에 70점 되면 설명이 길어져야 되잖아. 저걸 만약에 90점대로 했어. 그러면 2분 만에 똑딱하고 설명을 내려잖아. 왜? 90점대 되니까.
이렇게 해서 설명의 간격이 시간과의 관계가 있어서 시간을 줄이려고 점수대를 우리가 표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네. 그러면 그 점수대에 맞춰서 70점대다. 그러면 지금 시간을 거의 5분 이상을 설명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 저걸 만약에 90점대로 맞췄으면 2분 3분 안에 끝났겠지. 똑딱. 응. 이 시간을 줄이려, 설명의 시간을 줄이려고 지금 우리는 하는 거니까, 이런 목표의식과 목적을 가지고 이 칠판 앞에 서면 돼요. 네. 강의실에서도 마찬가지. 강의실에서도 점수대를 필요할 때 내가 설명을 좀 빨리 가야 되겠다, 천천히 가야 되겠다. 그 안에 있는 뭐 학생들의 등급이 이건데 90점대들이 모여 있어. 그러면 저기서 설명은 안 되지. 90점으로 맞춰놓고 1분, 2분 만에 똑딱 하고 내려와야지. 설명되거든. 이게 강의실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알았죠? 네. 자, 설명. 수고했어요.